옷가게 앞에 선 할머니. 할머니가 오래된 코트를 여미며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긴다. 찬바람이 불어오자 머리카락이 흩날리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결심에 차 있다. 도시 한복판의 화려한 옷가게의 간판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매장 유리창 너머 반짝이는 원피스와 고급 코트들이 즐비하다. 할머니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유리 너머를 바라본다. 주름진 손이 코트 자락을 꼭 쥐고 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할머니를 흘낏 본다. 할머니는 조금 머뭇거리지만 이내 미소를 짓고 발을 내딛는다. 유리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살짝 떨림이 전해진다. 천천히 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다. 매장 안은 은은한 조명이 비추고 고급 음악이 흘러나온다. 젊은 여성 고객들이 거울 앞에서 옷을 들고 웃고 있다. 점원은 활짝 웃으며 그들을 맞이한다. 그러나 할머니가 들어서자 눈길만 잠시 주고는 시선을 돌린다. 할머니는 눈치를 보며 한쪽 매대 앞으로 다가간다. 진열된 옷을 살짝 만져보지만 조심스럽게 손을 거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잠시 멈칫한다. 낡은 코트와 해진 가방이 화려한 매장과 대비된다.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내쉰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저분 왜 저기 들어오셨대? 라는 작은 목소리. 다른 점원은 고객을 향해 웃으면서도 힐끔거리며 할머니를 쳐다본다. 할머니는 못 들은 척 조용히 옷걸이를 훑어본다. 손끝에 닿는 원단의 촉감이 낯설고도 부드럽다. 눈빛이 잠시 반짝이지만 이내 가라앉는다. 매장 중앙에 있는 전시용 드레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그 드레스는 고급스러움의 상징처럼 반짝이고 있다. 할머니는 마치 꿈꾸듯 그 드레스를 바라본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다. 그러나 곧 점원의 날카로운 시선이 날아온다. 손님, 그건 만지시면 안 됩니다. 라는 차가운 목소리. 주변이 순간 조용해진다. 할머니는 놀라며 두 손을 급히 내린다. 주름진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친다. 다른 고객은 아무렇지 않게 옷을 만져보는데 아무 말도 없다. 할머니만 특별히 주의를 받은 것이다.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알겠습니다. 조용히 대답한다. 점원은 다시 다른 고객에게로 향한다.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든다. 배경음악은 흘러가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거울 옆 의자에 앉아 가만히 숨을 고른다. 눈빛이 흔들리며 창가 쪽을 바라본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간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히지만 금세 닦아낸다. 다시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바라본다. 손가락이 떨리며 코트 자락을 살짝 잡아본다.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젊은 시절 손수 옷을 지어 입히던 장면들,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 그리고 따뜻한 집안 풍경. 회상에서 돌아온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는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눈을 뜬다. 이번에는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옷을 살펴본다. 하지만 다른 고객이 지나가며 할머니를 힐끔 본다. 눈빛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옷걸이에 걸린 드레스가 여전히 눈길을 끈다. 마치 할머니를 부르는 듯 빛나고 있다. 할머니는 잠시 손을 뻗지만 이내 멈춘다. 점원이 다시 다가와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라고 묻는다. 하지만 말투는 차갑고 형식적이다. 할머니는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한다. 점원은 기다리다 고개를 돌리고 간다. 할머니의 입술이 작게 움직인다. 손녀 졸업식에 입을 옷을. 그러나 목소리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다. 할머니는 다시 침묵 속에 갇힌다. 창가 쪽으로 걸어가며 한숨을 쉰다. 매장 밖으로 나갈까 잠시 고민한다. 하지만 곧 다시 발걸음을 멈춘다.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마음이 스친다. 눈빛에 다시 용기가 떠오른다. 할머니는 드레스 옆에 조심스럽게 서본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겹쳐진다. 낡은 코트와 화려한 드레스가 묘한 대비를 이룬다. 눈물이 맺힌 듯 반짝인다. 그 순간 매장 안 공기가 다시 고요해진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오지만 멀게만 느껴진다.
할머니는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손끝으로 드레스 자락을 살짝 스친다. 예쁘구나 작게 속삭인다. 그 목소리는 마치 잊혀진 꿈을 되살리는 듯하다. 점원이 다시 다가오지만 이번엔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주변 고객도 무심히 구경하는 척하며 지켜본다. 할머니는 작게 미소 짓는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 행복을 떠올린 듯하다. 장면은 천천히 어두워지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 준비를 한다. 무시와 차별. 저기요, 이 옷 말고 저쪽 옷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할머니를 쳐다본다. 고객님, 여긴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인데 괜찮으실까요? 할머니는 당황한 듯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아요. 그냥 구경만 좀 하려고요. 직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뜬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옷걸이에 손을 뻗는다. 고운 분홍색 코트를 꺼내어 한참 바라본다. 고개를 갸웃하며 거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지어본다. 거울 속 초라한 옷차림이 눈에 밟힌다. 할머니는 살짝 주름진 손으로 코트를 가슴에 대본다. 그 순간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야, 저 할머니 또 왔어. 에이, 진짜 여기 자주 오는 거 알지? 지난번에도 그냥 구경만 하고 갔잖아. 냄새도 좀 나던데. 소리 낮췄다고 생각하지만 다 들린다. 할머니는 멈칫한다. 손끝에 살짝 힘이 들어간다. 옷을 옷걸이에 다시 걸어놓는다. 다시 돌아서 다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다른 직원이 웃으며 젊은 고객에게 다가간다. 혹시 이 제품 신상인데 한번 보실래요? 말투부터 태도가 다르다. 옆에서 본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는다. 그 직원이 할머니를 힐끔 바라본다. 무언의 판단이 담긴 눈빛. 할머니는 조용히 시선을 피한다. 고객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또 다른 직원이 형식적으로 묻는다. 아니에요. 그냥 구경 좀 하려고요. 그 직원도 무표정하게 돌아서 버린다. 할머니는 천천히 가방을 움켜쥔다.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입을 다문다. 천천히 매장 안을 둘러보며 걷는다. 직원들이 속닥이는 소리가 이어진다. 아니 진짜 왜 자꾸 오는 거야? 쇼윈도우 앞에서 멈춘다. 할머니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늘색 재킷. 한참을 바라본다. 그 옷은 과거 딸에게 사주고 싶었던 스타일. 눈시울이 붉어진다. 거울 앞에 다시 선다. 옷을 들고 대보려는 찰나 죄송한데요. 시착은 어려우세요. 직원이 냉정하게 말한다. 왜요? 혹시 사이즈 안 맞아서? 그게 아니라 시착은 구매 고객만 가능하세요. 할머니는 당황스레 고개를 끄덕인다. 아, 네, 그럼요. 직원은 말없이 옷을 다시 가져간다. 다른 고객에게는 친절하게 인사하며 응대한다. 그 차이에 마음이 스친다. 할머니는 조용히 매장 한켠에 앉는다. 그 자리에 있던 직원이 황급히 다가온다. 저기요, 여기는 앉으시면 안 돼요. 아, 네. 죄송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할머니.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산대로 향한다. 직원은 무심히 카운터 너머로 본다. 혹시 이 옷 얼마인가요? 직원은 가격표를 툭 치며 대답한다. 이건 89만 원입니다.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는다. 그 옆을 지나가던 젊은 여성이 같은 옷을 집는다. 직원이 금세 환하게 웃으며 다가간다. 고객님, 이건 정말 잘 어울리실 거예요. 옆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나갈게요. 조용히 돌아서는 뒷모습. 그 순간 직원이 속삭인다. 괜히 시간 낭비했네. 할머니는 들은 척 안 한 채 문을 향해 걷는다. 바깥에 햇살이 눈부시게 비친다. 문을 열고 밖으로 천천히 나선다. 한번 돌아보는 시선. 한숨처럼 스며 나오는 숨결. 그 모습을 매장 안 직원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사람들 틈에 묻혀 사라지는 작고 느린 뒷모습. 할머니는 길을 건너며 다시 한번 매장을 바라본다. 그 눈동자에 맺힌 빛.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느껴본 기분 같은. 오늘도 나한텐 따뜻한 말 한마디 없네. 할머니의 혼잣말이 바람에 실린다. 멀어지는 뒷모습. 한참 후 매장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이어진다.
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느낌이 남는다.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그림자 하나. 매장의 화려한 조명과 대조되는 현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천천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숨겨진 사연 암시.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할머니의 걸음은 세상과 조금 달랐습니다.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가슴에 꼭 안고 조심스럽게 버스를 타는 할머니. 창가에 앉아 유리창 너머를 바라봅니다. 눈동자엔 옅은 슬픔이 번져있고 손끝은 봉투를 쓰다듬듯 어루만집니다. 버스 안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보느라 바쁩니다. 할머니는 그 속에서 조용히 과거를 떠올립니다. 흐릿한 회상 속 따스한 햇살 아래 어린 소녀가 웃고 있습니다. 엄마, 나 이 옷 좋아. 그 딸의 목소리는 마치 어제 들은 듯 선명하고 젊은 시절의 할머니는 분주하게 재봉틀을 돌립니다. 작은 작업실, 낡은 청과 실들이 가득 쌓여 있고 늦은 밤까지 빛을 밝히며 옷을 만들던 그때 딸을 위해 만든 노란 원피스를 들고 기뻐하던 모습. 그 원피스를 입고 빙글빙글 돌던 딸아이. 그 웃음이 오늘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살아납니다. 현실로 돌아온 버스 안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손등으로 조용히 눈가를 훔칩니다. 버스는 목적지에 도착하고 할머니는 다시 백화점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이곳은 예전 남편과 함께 첫 월급으로 코트를 샀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브랜드도 중요치 않았고 단지 따뜻함이 중요했지요. 할머니는 백화점 입구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립니다. 마치 무언가 결심이라도 한 듯. 손에 든 종이봉투를 꼭 움켜쥐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쇼윈도 앞을 지나며 한 벌의 원피스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디자인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딸아이가 어릴 적 입었던 그것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작게 미소 짓는 할머니. 그 원피스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옷이 아닌 기억 속 아이를 향합니다. 이거 예쁘지, 엄마?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때 뒤편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손을 잡고 옷을 고르는 한 아이. 할머니는 순간 멈칫합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엔 묘한 따뜻함이 스며 있습니다. 조용히 입꼬리를 올리며 속으로 말합니다. 얘보다 많이 자랐겠지 우리 애도. 직원이 지나가며 할머니를 힐끗 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추억 속 풍경에 집중한 듯 갑자기 봉투를 열어 그 안에 편지를 꺼냅니다. 그 편지엔 삐뚤한 손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엄마, 나 먼저 하늘로 갈게요. 미안하고 사랑해요. 할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그 옆을 지나가던 아이가 할머니에게 말을 겁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할머니는 눈을 껌뻑이며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니야, 바람이 좀 눈에 들어갔나 보다. 아이의 엄마가 급히 아이를 데리고 간 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봅니다.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사이에서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사연.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다시 그 시절을 꺼내보고 싶었을 뿐. 다시 옷을 바라보는 눈빛은 따스했습니다. 그 옷은 단지 옷이 아니었습니다. 추억이고 기억이고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원피스를 바라본 뒤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중얼입니다. 이거면 됐어. 잘 지내고 있지 우리 애기. 직원들의 비웃음과 오해. 직원들이 계산대 뒤에서 조용히 웃으며 얘기한다. 아까 그 할머니 또 왔지? 매주 한 번씩은 꼭 오는 것 같아. 입을 옷은 없나 보지. 매번 구경만 하잖아. 매장의 고급 옷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걷는 할머니. 손끝으로 섬세하게 원단을 만져보며 미소 짓는다. 직원 하나가 실소를 터뜨린다. 저 옷이 얼만지는 알기나 할까? 괜히 만지다가 때 묻히는 거 아니야? 옆에 있던 또 다른 직원이 대꾸한다. 하긴 저 나이에 무슨 돈이 있겠어.
할머니는 그들의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린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눈빛이 흔들린다. 할머니가 한 벌의 고운 블라우스를 들어본다. 거울 앞에서 가슴에 대보며 상상해본다. 직원들이 비웃으며 쑥덕거린다. 블라우스보다 자기 옷이 더 낡았어. 손님들 보기 민망하니까 말 좀 해봐. 한 직원이 다가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고객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짓는다. 이 옷, 따님 선물하려고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그냥 보고 싶어서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한 발짝 물러선다. 다른 직원이 속삭이듯 말한다.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 아니야? 지난번에도 와서 울었잖아. 그 얘기 들었어. 딸이 사고로. 쉿, 그만해. 손님 앞이야. 할머니는 등을 돌려 구석 코너로 향한다. 그 뒤로 직원들의 눈총이 느껴진다. 할머니는 일부러 천천히 걷는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다잡는다. 그 눈빛엔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가 담겨 있다. 작은 벤치에 앉아 발을 쉬어보려 하지만 직원 하나가 곧 다가온다. 죄송한데요. 여긴 앉는 공간이 아닙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무겁게 짓눌리는 공기 속에서 다시 매장 한가운데로 향한다. 옆을 지나가는 젊은 여성이 직원에게 말을 건넨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저한테 어울릴까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손님께 정말 잘 어울릴 거예요. 입어보시겠어요? 그 따뜻한 말이 할머니의 귀에도 들린다. 그 따뜻함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향한 적이 없었다. 할머니는 손에 들었던 스카프를 내려놓는다. 직원이 재빠르게 그것을 집어 제자리에 놓는다. 괜히 만졌다가는 팔리지도 않으니까. 작은 속삭임이 칼날처럼 들려온다. 할머니는 작게 웃는다. 괜찮아요. 이제 가볼게요. 직원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할머니는 천천히 출입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매장의 조명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어둡기만 하다. 출입문 앞에서 할머니는 한번 돌아본다. 잠깐 멈춰선 그 순간 직원 한 명이 친구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는다. 이 옷, 우리 엄마가 입으면 이런 느낌일 듯 키읔키읔키읔. 할머니는 그 웃음 속에 자신을 투영해 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인다. 나는 그냥 사람 대접 받고 싶었을 뿐인데. 다시 돌아서 문을 연다.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로 걸음을 내딛는다. 그 순간 매장 안은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한 직원의 눈길이 잠시 멈춘다. 아까 그 할머니 자꾸 마음에 걸리네. 딴 직원이 말한다. 마음에 걸리긴 여긴 백화점이야. 감성팔이 할 때 아냐. 직원은 말없이 입을 다문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진다. 반짝이던 유리창은 잠시 흐려진다.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고 나간다. 하지만 그날의 공기만큼은 이전과 조금 달라져 있었다. 우연히 듣게 된 직원의 험담. 백화점 외부 햇살 아래 조용히 걷는 할머니. 발걸음은 천천히 하지만 어딘가 흔들린다. 작은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 옆 골목으로 접어든다. 잠시 그늘진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른다. 그곳은 직원들만 아는 흡연 휴식 공간이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스친다. 할머니는 봉투를 품에 꼭 끌어안는다. 그때 안쪽 문이 열리며 직원 둘이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둘은 서로 웃으며 커피와 간식을 들고 앉는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린 채 그대로 조용히 앉아 있다. 직원 A가 말을 꺼낸다. 아까 그 할머니 또 왔지? 진짜 이제 좀 지겹지 않냐? 직원 B는 한숨을 쉬며 동조한다. 뭔가 되게 슬픈 느낌이기도 하고 좀 찝찝해. 근데 솔직히 냄새 나는 거 알아? 살짝 나더라. 섬유 유연제 그런 냄새가 아니라 그냥. 할머니는 그 말에 몸이 움찔한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로 앉아 있을 뿐. 계속 이어지는 직원들의 대화. 근데 뭔가 정신적으로도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그치? 계속 말없이 옷만 만지잖아. 지난번에는 울먹이기도 했대.
딸이 죽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헐 진짜? 그럼 더 이상하지 않아? 직원 A가 비웃듯 말한다.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쇼윈도 앞에서 우는 게 뭐야? 직원 B도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한다. 고객님이면 고객님답게 행동해야지. 할머니는 주먹을 살짝 움켜쥔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저릿하게 올라온다. 그들의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에 박힌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직원 A가 말한다. 그래도 여기 오면 사람 대접은 받고 싶겠지. 근데 여긴 백화점이야. 복지관이 아니잖아.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려다 멈춘다. 자리를 뜨는 순간 자신이 들었다는 걸 눈치챌까봐 고개를 숙이고 앉은 채 조용히 숨만 고른다. 직원 B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한다. 우리 이제 들어가자. 팀장 눈치 보여. 둘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맑은 하늘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눈가에는 이슬. 입술을 굳게 담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골목 끝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그 발걸음은 슬프지만 어딘가 단단해진다. 조용히 말한다. 나도 그냥 사람인데. 나도 여기에 기억이 있어서 온 건데. 발끝에서 작은 낙엽 하나가 바람에 날린다. 그걸 따라 눈동자가 흔들린다. 할머니는 천천히 백화점 정문 쪽으로 돌아선다. 눈을 감고 한참을 멈춰선다. 흐르는 시간이 조용히 그녀의 결심을 감싼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순간 머릿속에 울리는 딸의 목소리. 엄마, 그 옷 예쁘다. 나중에 꼭 사러 가자. 그 말이 할머니의 심장을 붙든다. 잠시 입술을 깨문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머금는다. 그래, 내가 좋아했지. 할머니는 다시 한 발짝을 내딛는다. 결국 모든 기억은 사랑에서 온 것임을 안다. 그리고 세상의 시선은 차가울지 몰라도 마음의 진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안다. 조용히 걸어가는 그 뒷모습은 작지만 강하다. 할머니의 그림자가 골목길 위에 길게 들이운다. 그림자 너머로 다시 한번 매장의 유리창이 보인다. 그 안에서 웃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겹쳐진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살며시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말없이 미소를 지어 보인다. 그 미소는 슬프지만 따뜻하다.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엄을 지킨 것이다. 반전의 시작, 의문의 남성 등장. 다음 날 아침 백화점 입구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춘다. 유리창이 천천히 내려가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린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낯익은 듯 낯설다. 주변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댄다. 저 사람 혹시 뉴스에 나왔던 그 기업 부회장 아냐?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 둘이 조용히 주변을 살핀다. 남성은 백화점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다. 매장의 조명이 그대로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바뀐다. 직원들이 처음엔 눈치채지 못한다. 그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본다. 그리고 눈에 띄게 낯선 표정으로 직원에게 다가간다. 실례합니다. 어제 여기서 어르신 한 분이 무시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웃는다. 어르신이라면 어떤 분 말씀인지. 키 작고 회색 점퍼에 검은 가방을 들고 계셨던 분입니다. 직원의 눈빛이 잠깐 흔들린다. 와, 혹시 어제 그 구경만 하셨던 분이요? 그 남성의 얼굴에 미묘한 냉기가 감돈다. 구경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직원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는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게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남성의 뒤편에서 백화점 지점장이 다급히 달려온다. 부회장님이시죠? 여긴 어쩐 일로? 부회장은 조용히 묻는다. 지점장님, 고객 응대 교육은 여전히 하시나요? 물론입니다. 최근에도 리뉴얼해서. 부회장은 직원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이 직원분이 어제 저희 어머니를 무시했더군요. 모두가 놀라서 동작이 멈춘다.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다. 어머니요? 그는 천천히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인다. 사진 속엔 바로 어제 매장에서 무시당한 그 할머니가 있다. 직원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는다. 어제 제가 제대로 못 알아배어서
부회장은 고개를 젓는다. 못 알아본 게 아닙니다. 그냥 판단한 거죠. 지점장은 고개를 깊이 숙인다. 정말 깊이 사과드립니다. 부회장님, 부회장은 냉정한 목소리로 말한다. 이 매장과의 브랜드 공급 계약 오늘부로 전면 해지합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진다. 지점장은 크게 당황한다. 부회장님, 잠깐만요. 여기 실적도 좋고 재고도. 하지만 그는 단호하다. 저희 브랜드는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에게 입히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매장 쪽으로 들어온다. 뒷모습만 봐도 바로 알아본 듯 부회장은 조용히 웃는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한다. 그냥 잘 해결되었나 궁금해서. 직원들은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인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한다. 젊은 친구들이 그런 실수도 하지. 부회장은 어머니를 바라본다. 어머니는 오늘 이 매장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이젠 됐어. 내가 더 이상 여기 옷을 입을 일도 없고. 부회장은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이 브랜드는 어머니 덕분에 만들어졌잖아요. 지점장은 그 말을 듣고 더 놀란다. 정말 이분이 브랜드 창업자의 어머니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재봉틀 하나로 시작해 이 브랜드의 첫 라인을 직접 만드신 분이죠. 직원들의 표정이 경악과 부끄러움 사이에서 흔들린다. 한 직원은 눈시울이 붉어진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본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엔 보이는 것보다 소중한 게 많아요. 부회장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팔을 내민다. 같이 나가요. 여기 더 있을 이유 없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그의 팔짱을 낀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백화점 문을 향해 걸어간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을 향한다. 그 안에는 경외, 존경, 그리고 묵묵한 반성이 섞여 있다. 매장의 조명은 여전히 밝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직원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일이 모두에게 남긴 건 단지 계약 해지가 아니었다. 그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법에 대한 깊은 교훈이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매장 안 무거운 정적이 감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지점장은 부회장에게 다시 말을 건넨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부회장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젓는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은 게 문제죠.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뗀다. 그 저희가 어제 신뢰한 분이 정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나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또렷하다. 직원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숙여진다.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뵙기 부끄럽네요. 그중 한 직원은 울먹이며 말한다. 제가 어제 정말 경솔했습니다. 그때 부회장이 입을 연다. 이 브랜드의 로고를 보시죠. 사람들은 의아한 듯 시선을 돌린다. 그 로고는 아주 오래된 바느질 자국의 모양을 닮아 있다. 이 로고 누가 만든 건지 아십니까? 직원들은 말이 없다. 어머니가 처음 손으로 바느질하며 만든 상징이에요.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본다. 어릴 적 어머니는 새벽마다 재봉틀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손으로 만든 옷이 우리 브랜드의 시작이었죠. 직원들은 할머니의 손을 바라본다. 주름진 손등과 굳은 마디. 그 안에 수십 년의 노력이 담겨 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옷을 사랑하셨고 사람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웃는다. 그저 따뜻한 옷 하나로 누군가가 위로받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지점장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다. 고객의 마음을 먼저 보는 법이 잊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숙이며 사과한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린 그저 외모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나와 직원들 앞에 선다.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는다. 사람은 누구나 사연이 있어요. 그걸 알아봐 주는 사람이 진짜 따뜻한 사람이에요. 한 직원이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앞으론 다르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말이면 충분해요. 모두의 눈빛이 숙연해진다. 부회장은 조용히 손을 들고 말한다. 오늘부터 이 매장은 리셋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떠올리세요.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다 부회장에게 다가간다. 이제 그만 가자. 나 차 마시고 싶어. 부회장은 웃으며 어머니를 에스코트한다. 두 사람은 천천히 매장을 빠져나간다. 남겨진 직원들은 조용히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매장 안에는 다시 음악이 흐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소리는 어제와는 다르게 들린다. 직원들은 하나둘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날 이후 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직원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인사했다.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존재는 매장 안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 모두의 마음속에 각인된 그날의 기억처럼 작은 사진 하나가 직원 라운지에 걸려 있다. 그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첫 번째 손바느질 샘플, 그 밑엔 손글씨로 적힌 문구가 있다. 사람을 먼저 보세요. 옷은 마음을 입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 카메라가 천천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비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 여인이 웃고 있다. 그 여인은 바로 지금의 할머니였다. 그 시절은 눈부신 것도 화려한 것도 없었다. 오직 손과 바늘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 낡은 봉제 공장 한편 재봉틀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빨간 헝겊, 노란 천, 하얀 실이 작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젊은 할머니는 하루 종일 바느질을 했다. 점심도 거르고 휴식도 없이. 그 손끝은 빠르지만 따뜻했다. 주문 제작 옷을 만들던 시절 이름 없는 작업자 중 한 명. 하지만 그녀는 모든 옷에 마음을 담았다. 이걸 입는 사람이 기분 좋았으면. 그 말이 그녀의 신념이자 철학이었다. 퇴근 시간에도 남아 작업을 마무리하던 그녀. 밤늦게 공장 불을 끄고 돌아서면 집에는 어린 아들과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식탁에 앉아 식은 국을 함께 먹으며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던 그 시절. 가난했지만 따뜻했다. 아들은 항상 물었다. 엄마, 옷 만드는 거 힘들어? 할머니는 늘 웃으며 말했다. 사람한테 딱 맞는 옷을 만드는 게 제일 재미있단다.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벌어진다. 거대 브랜드에서 공장에 샘플 요청이 들어온 것. 모두가 긴장한 순간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바느질했다. 작은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애썼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옷을 완성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 브랜드 디자이너는 감탄했다. 이건 마치 사람의 이야기를 입힌 옷 같군요. 그날 이후 그녀는 브랜드의 시초가 되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디자인의 기본 라인, 마감, 감성은 모두 그녀의 손에서 나왔다. 그녀는 대단한 타이틀 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 아들이 자라나고 사업가가 되고 어느 날 아들은 말했다. 엄마의 감성을 세상에 보여드릴게요. 그 브랜드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겸손했다. 난 그냥 바느질이나 하던 사람이야. 그 말 속엔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장을 돌아다녔고 누가 그녀를 알아보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다만 누군가가 옷을 입고 웃는 모습이 보고 싶었다. 딸과 함께 입어보며 웃는 모녀. 남편의 생일에 정장을 고르던 아내. 청춘의 시작을 알리는 졸업식 옷을 고르는 학생. 그들의 순간에 스며든 옷 그리고 그녀의 손. 세상은 그녀를 몰랐지만 그녀는 세상의 수많은 행복을 만들고 있었다. 그 모든 기억이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눈에 떠오른다. 백화점 거울 앞에서 고개를 든 그녀. 주름진 얼굴 너머로 지난날의 얼굴이 겹쳐진다. 그 시절의 눈빛은 여전히 그대로다. 사람을 위한 옷, 마음을 위한 선물. 그것이 그녀가 걸어온 길이었다. 이제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이야기. 조용하지만 강한 이름 없는 디자이너. 그녀가 바로 지금 이 브랜드의 시작이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변화. 매장 문이 닫힌 뒤 직원 회의가 조용히 시작된다.
지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연다. 오늘 우리가 저지른 실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원 모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앉아 있다. 누구 하나 먼저 말하지 못하고 침묵이 흐른다. 그러다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연다. 솔직히 전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이 눈시울을 붉힌다. 저도요. 순간 판단했던 게 너무 후회돼요.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인다. 우린 고객을 대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조심스레 두드린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조용히 들어온다. 모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할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한다. 괜찮아요. 그냥 인사만 드리러 왔어요. 직원 중 한 명이 눈물을 머금고 할머니 앞에 선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요. 그의 눈빛엔 후회와 미안함이 담겨 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 손을 잡는다. 그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 숙여 사과한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한다. 저도 젊었을 땐 몰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그 말에 직원들은 숨을 들이쉰다. 어떤 사과는 말보다 눈빛에 담긴다. 지점장이 다가와 깊이 고개 숙인다. 할머니, 저희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이곳은 참 예쁜 옷들이 많아요. 근데 마음이 예쁜 사람이 더 필요했어요. 그 말에 직원들은 말없이 눈물을 닦는다. 부회장이 뒤늦게 들어오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어머니, 또 사람들 감동시키셨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아들을 바라본다. 아들아, 내가 감동을 주려던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고 싶었을 뿐이야. 부회장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날 이후 매장은 작지만 큰 변화를 시작한다. 먼저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 고객의 이름을 기억하려는 노력, 누구든 따뜻하게 맞이하는 마음, 매장 한켠에 새롭게 생긴 작은 액자. 우리는 겉보다 마음을 먼저 봅니다. 할머니는 다시 매장을 방문한다. 이번엔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맞이한다.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매장을 천천히 둘러본다. 눈에 익은 옷들이 한결 따뜻해 보인다. 직원 하나가 다가와 말한다. 어떤 옷이든 어르신께 가장 잘 어울리실 겁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말한다. 고맙네요. 오늘은 정말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매장 안의 조명이 더욱 따스하게 느껴진다. 고객들도 변화된 분위기를 느낀다. 여기 직원분들 진짜 친절하시네요. 이곳은 이제 단순한 옷가게가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진심이 오가는 공간이 되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매장 입구에서 뒤를 돌아본다. 그 눈빛엔 미련도 상처도 없다. 오직 감사와 따뜻함만이 남아있었다. 직원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한다.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인다. 이제야 옷이 사람을 안아주는 곳이 됐구나. 그 미소는 오래도록 모두의 기억에 남았다. 감동적인 마무리. 맑은 햇살이 비치는 어느 날 아침, 백화점 앞에 검은 세단이 조용히 도착한다. 차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차문을 연다. 그 안에서 할머니가 고운 옷을 입고 내린다. 평범했던 회색 점퍼는 이제 보이지 않는다. 은은한 베이지색 재킷과 부드러운 스카프가 인상적이다.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고 눈빛은 또렷하다.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보낸다. 저 사람 저번에 그분 아냐? 할머니는 천천히 백화점 안으로 들어선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그녀를 무시하지 않는다. 직원들은 일제히 환하게 인사한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그녀를 기억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인사를 건넨다. 할머니는 익숙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인다. 아, 오늘은 정말 따뜻하네요. 매장 한가운데 새롭게 바뀐 진열대가 눈에 띈다. 기억과 정성의 컬렉션. 할머니의 손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앞에 그녀가 만든 첫 원단과 실뭉치가 전시되어 있다. 고객들이 그것을 감탄하며 둘러본다. 이게 진짜 수작업이라네요. 우와, 이렇게 섬세한 바느질 처음 봐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도 할머니에게 다가온다.
할머니, 이 옷 정말 예뻐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한다.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내가 시작했단다. 직원이 다가와 부드럽게 손을 잡는다. 어르신, 이 매장은 이제 어르신의 마음을 담아갑니다. 부회장이 매장 뒤편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어머니 여기 있었군요. 둘은 함께 매장을 천천히 걸어본다. 할머니가 말한다. 참 옛날엔 이 조명도 참 차갑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따뜻하구나. 부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이 공간이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달라진 거겠죠.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이 옷 저한테 어울릴까요? 할머니는 소녀를 바라보며 웃는다. 너무 잘 어울릴 거야. 무엇보다 너의 미소가 예쁘거든. 소녀는 수줍게 웃고 엄마 손을 꼭 잡는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직원들, 그들의 표정도 미소로 가득하다. 지점장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한다. 이 모든 건 어르신 덕분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배웠던 걸 되돌려 준 것뿐이에요. 그녀는 매장 밖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그녀를 감싼다. 직원 전원이 문 앞까지 나와 손을 흔든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할머니는 돌아서며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여긴 더 이상 그냥 옷가게가 아니에요. 사람을 입히는 마음을 담는 곳이 되었네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는 매장을 떠난다. 카메라는 천천히 하늘을 비춘다. 푸른 하늘 아래 작은 구름 하나가 떠 있다. 그 위에 자막이 뜬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달된다. 그리고 다시 한 줄. 누군가를 존중하는 일,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잔잔한 음악과 함께 영상은 페이드 아웃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가 나타난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세요.